우리가 건강식품이라고 믿고 있던 두부가 사실은 우리 몸에 예상치 못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놀라운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 아침에 두부찌개로 하루를 시작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혹시 어젯밤에도 마파두부나 두부조림을 드셨나요? 우리 한국인의 식탁에서 빠질 수 없는 단골 메뉴인 두부, 저렴한 가격에 단백질도 풍부하고 건강에도 좋다고 해서 거의 매일 드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죠? 그런데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내용을 들으시면 두부를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지실 거예요. 최근 연구를 통해 밝혀지고 있거든요. 특히 잘못된 방식으로 두부를 드시고 계신 분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건강에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고 있을 수 있어요. 단순히 소화불량이나 배탈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호르몬 균형에 영향을 주고 갑상선 기능에도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30년 넘게 영양학을 공부해온 전문가로서 오늘 여러분께 꼭 알려드려야 할 두부에 관한 진실들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두부는 무조건 몸에 좋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이보다 위험한 생각은 없거든요. 특히 다이어트를 위해 두부만 계속 드시는 분들, 그리고 자녀들의 영양을 위해 매일 두부 요리를 해주시는 어머니들께서는 더욱 주의 깊게 들어보셔야 해요. 왜냐하면 두부 속에 들어있는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이 우리 몸의 호르몬 체계에 생각보다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영국의 한 연구팀에서 발표한 결과를 보면 콩과 이소플라본의 과도한 섭취가 남성의 호르몬 균형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나와 있어요. 이는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실제 임상 연구를 통해 확인된 내용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두부가 무조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문제는 우리가 두부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무작정 많이 먹고 있다는 거죠. 마치 약도 용법과 용량을 지켜야 하는 것처럼 두부도 올바른 방법으로 적당량을 섭취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서울에 사시는 45살 주부 김정희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김정희 씨는 건강을 위해 매일 아침 두부 반모를 드시고 저녁에는 두부찌개나 두부조림을 꼭 드셨어요. 단백질도 충분히 섭취하고 칼로리도 낮으니까 몸에 좋을 거라고 생각하셨던 거죠. 그런데 6달 정도 지나면서부터 이상한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생리주기가 불규칙해지더니 점점 간격이 길어졌고 그 다음에는 이유 없이 체중이 계속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피로감도 심해져서 오후만 되면 눈을 뜨고 있기 힘들 정도였다고 하시더라고요.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니 갑상선 기능이 떨어져 있었고 여성 호르몬 수치도 균형이 깨진 상태였어요. 담당 의사 선생님께서는 두부를 너무 많이 드신 게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하셨죠. 두부에 들어있는 이소플라본이 과도하게 섭취되면서 호르몬 체계에 영향을 준 거였어요. 이런 일이 김정희 씨에게만 일어난 특별한 경우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 두부를 과도하게 섭취하거나 잘못된 방식으로 드시는 분들 중에서 비슷한 증상을 호소하시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특히 건강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일수록 두부를 맹신하시는 경향이 있어서 더욱 위험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몸에 좋다니까 많이 먹으면 더 좋겠지라는 생각으로 과도하게 섭취하시는 거죠. 하지만 최근 연구들을 보면 상황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콩 제품의 건강상 이점에 대한 연구도 많이 나오고 있지만 동시에 과도한 섭취나 잘못된 섭취 방법에 대한 주의사항들도 함께 제기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도대체 두부의 어떤 성분이 이렇게 우리 몸에 영향을 미치는 걸까요? 그리고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두부를 먹고 있길래 이런 부작용이 나타나는 걸까요?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이에요. 이 성분은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매우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우리 몸에서 호르몬처럼 작용할 수 있어요. 적당량을 섭취하면 갱년기 여성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문제는 과도하게 섭취했을 때 발생하는 거죠. 매일 두부 한 모 이상을 꾸준히 드시는 분들의 경우 체내 이소플라본 농도가 정상 수치의 몇 배까지 높아질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우리 몸의 정교한 호르몬 균형이 완전히 깨져버리는 거죠. 특히 남성분들의 경우에는 더욱 주의가 필요해요. 여성 호르몬이 과도하게 늘어나면서 가슴 부위가 커지거나 근육량이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실제로 부산에 사시는 38살 직장인 박철수 씨는 다이어트를 위해 6달간 매일 두부만 드셨는데 가슴 부위가 눈에 띄게 커져서 병원을 찾으셨다고 해요. 여성분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생리 주기가 불규칙해지고 심한 경우에는 몇 달씩 생리가 멈추기도 해요. 또한 갑상선 기능이 저하되면서 신진대사가 현저히 떨어지죠.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원래 상태로 돌아오는데 최소 6달에서 1년 이상이 걸려요. 그만큼 우리 몸의 호르몬 체계는 한번 깨지면 회복하기가 어렵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더욱 무서운 건 따로 있어요. 바로 두부에 들어있는 항영양소라는 성분들 때문이에요. 피틴산과 트립신 억제제라는 물질들인데 이런 어려운 이름 때문에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지만 사실 우리 건강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거든요. 피틴산은 우리 몸에서 철분과 아연, 칼슘 같은 중요한 미네랄들이 흡수되는 것을 방해해요. 그래서 두부를 주식처럼 드시는 분들 중에는 충분히 영양소를 섭취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영양 결핍 상태에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시면 두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건강 문제들을 완전히 예방하실 수 있어요. 또한 두부를 정말 건강하게 먹는 올바른 방법까지 상세히 알려드릴 예정이니까 꼭 끝까지 들어보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매일 먹고 있는 두부가 정확히 어떤 방식으로 우리 몸에 해를 끼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어요. 먼저 가장 심각한 문제부터 말씀드릴게요. 두부에 들어있는 이소플라본이 우리 몸의 갑상선 기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여러 연구를 통해 밝혀지고 있어요. 갑상선은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조절하는 매우 중요한 기관인데 콩 제품이 갑상선 호르몬의 생성과 흡수를 방해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실제로 한 연구 사례를 보면 여성이 6개월 동안 다량의 콩을 섭취한 후 갑상선 기능에 문제가 생긴 경우가 보고되었어요.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콩에 들어있는 특정 성분들이 갑상선 호르몬 생성 방식을 방해하기 때문이에요. 특히 갑상선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두부나 콩 제품을 아예 피하는 것이 좋다고 전문가들이 권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콩에는 고이트로겐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이 요오드의 체내 흡수를 방해해서 갑상선 호르몬 생성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무서운 건 갑상선 기능이 떨어지면 우리 몸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갑상선 기능이 저하되면 신진대사가 현저히 떨어져서 같은 양을 먹어도 살이 계속 찌게 돼요. 또한 만성 피로에 시달리게 되고 집중력도 현저히 떨어지죠. 더욱 심각한 건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하고 피부가 거칠어지며 추위를 많이 타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원래 상태로 돌아오는데 최소 1년 이상이 걸려요. 부산에 사시는 42살 회사원 이영미 씨의 경우를 보면 더욱 실감이 나실 거예요. 이영미 씨는 다이어트를 위해 매일 아침 두부밥 모아 저녁에 두부찌개를 드셨어요. 처음 한두 달은 체중이 줄어들어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셨죠? 그런데 석 달째부터 이상한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들어지고 오후만 되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졸음이 쏟아졌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피로 때문이라고 생각하셨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증상이 심해졌어요. 그 다음에는 머리카락이 하루에 100개 이상씩 빠지기 시작했고 손톱도 잘 부러지고 갈라졌어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체중이 다시 늘어나기 시작한 거였어요. 두부만 먹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달에 3kg씩 체중이 증가했거든요.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니 갑상선 기능이 정상 수치의 절반 이하로 떨어져 있었어요. 담당 의사는 두부를 과도하게 섭취한 것이 주요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죠. 이영미 씨는 두부 섭취를 완전히 중단한 후에야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했는데 정상 상태로 돌아오는데 무려 8개월이 걸렸어요. 이런 일이 이영미 씨에게만 일어난 특별한 경우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최근 들어 두부를 과도하게 섭취하는 사람들 중에서 비슷한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두부의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두부를 잘못 보관하거나 섭취하는 방법에도 심각한 함정이 숨어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두부를 냉장고에만 넣어두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두부는 수분 함량이 매우 높아서 세균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에요. 특히 개봉한 두부를 그냥 냉장고에 보관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균들이 빠르게 증식할 수 있어요. 이런 세균들이 우리 몸에 들어가면 식중독은 물론이고 장내 환경까지 망가뜨릴 수 있거든요. 더욱 심각한 건 많은 사람들이 유통기한이 지난 두부도 겉보기에 멀쩡해 보이면 그냥 드신다는 거예요. 두부는 상했을 때 냄새나 색깔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더욱 위험해요. 서울에 사시는 63세 김순자 할머니의 경우를 보면 이런 위험성을 더욱 실감하실 수 있을 거예요. 김순자 할머니는 전략 정신이 투철하셔서 유통기한이 이틀 지난 두부도 아깝다고 생각해서 끓여서 드셨어요. 겉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였는데 두부를 드신 후 몇 시간 뒤부터 심한 복통과 설사가 시작됐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소화불량이라고 생각하셨는데 증상이 사흘 동안 계속되면서 탈수까지 오게 됐죠.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니 식중독균에 감염된 상태였어요. 의사 선생님은 상한 두부를 드신 것이 원인이라고 말씀하셨죠. 다행히 큰 문제 없이 회복하셨지만 나이가 많으신 분들의 경우 이런 식중독이 생명을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두부의 또 다른 심각한 문제는 바로 영양소 흡수 방해예요. 앞서 말씀드린 피틴산과 트립신 억제제 같은 항영양소들이 우리 몸에서 중요한 미네랄들이 흡수되는 것을 막아버려요. 특히 철분 흡수가 크게 방해받는데 이는 빈혈로 이어질 수 있어요. 또한 아연 흡수도 방해받아서 면역력이 떨어지고 상처 치유가 늦어질 수 있죠. 칼슘 흡수까지 방해받으면 뼈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대구에 사시는 28살 직장인 박민정 씨는 건강을 위해 1년 동안 매일 두부를 주식으로 드셨어요. 단백질도 충분히 섭취하고 칼로리도 낮으니까 완벽한 다이어트 식품이라고 생각하셨던 거죠. 그런데 정기 건강검진에서 심각한 철분 결핍성 빈혈 진단을 받으셨어요. 혈색소 수치가 정상의 60% 수준까지 떨어져 있었거든요. 박민정 씨는 고기도 적당히 드시고 채소도 충분히 섭취하고 계셨는데 왜 빈혈이 생겼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담당 의사는 두부에 들어있는 항영양소 때문에 철분 흡수가 방해받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박민정 씨는 두부 섭취를 줄이고 철분제를 복용한 후에야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이처럼 두부는 겉보기에는 건강한 식품 같지만 잘못 섭취하면 우리 몸에 예상치 못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특히 매일 꾸준히 많은 양을 드시는 분들은 더욱 주의가 필요하죠. 그렇다면 우리는 두부를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완전히 끊어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다음에 말씀드릴 내용을 들으시면 두부를 건강하게 즐기는 올바른 방법을 완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두부를 어떻게 먹어야 안전하고 건강하게 섭취할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어요. 올바른 방법만 안다면 두부의 좋은 점은 살리면서 나쁜 영향은 최소화할 수 있거든요. 먼저 가장 중요한 건 적정량을 지키는 거예요. 전문가들이 권하는 두부의 하루 적정 섭취량은 성인 기준으로 100g에서 150g 정도예요. 이는 대략 두부 반 모 정도의 양이죠. 매일 한 모씩 드시던 분들은 양을 절반으로 줄이셔야 해요. 그리고 두부를 드실 때는 반드시 다른 음식과 함께 드시는 게 좋아요. 특히 해조류와 함께 드시면 두부의 부작용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미역, 김, 다시마 같은 해조류에는 요오드가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두부의 사포닌 성분이 요오드를 배출시키는 것을 보완해 줄 수 있거든요. 또한 토마토와 함께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토마토에 들어있는 라이코펜 성분이 두부의 항영양소 작용을 중화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시금치나 브로콜리 같은 녹색 채소와 함께 조리하면 다양한 영양소를 균형 있게 섭취할 수 있어요. 조리 방법도 매우 중요해요. 두부를 생으로 드시는 것보다는 살짝 데치거나 볶아서 드시는 게 좋아요. 열을 가하면 트립신 억제제 같은 항영양소의 활성이 어느 정도 줄어들거든요. 하지만 너무 오래 끓이면 좋은 영양소까지 파괴될 수 있으니 적당히 조리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두부를 매일 드시는 건 피하시는 게 좋아요.
일주일에 서너 번 정도가 적당하고 연속으로 며칠씩 드시는 것보다는 하루 걸러 하루씩 드시는 게 더 안전해요. 특히 갑상선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의사와 상담 후에 드시는 게 좋겠어요. 보관 방법도 신경 써야 해요. 개봉한 두부는 반드시 깨끗한 물에 담가서 냉장 보관하시고 물은 매일 갈아주셔야 해요. 그리고 개봉 후 3일 이내에는 드시는 게 안전해요. 유통기한이 지난 두부는 아무리 멀쩡해 보여도 절대 드시면 안 돼요. 이제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해드릴게요. 두부를 완전히 대체할 수 있는 더 좋은 단백질 공급원들이 많이 있어요. 달걀은 완전 단백질이면서 소화 흡수율도 높고 부작용도 거의 없어요. 생선이나 닭가슴살도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이죠. 식물성 단백질을 원하신다면 렌틸콩이나 병아리콩 같은 다른 콩류를 선택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이런 콩들은 두부보다 항영양소 함량이 낮으면서도 단백질과 섬유질이 풍부하거든요. 특히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두부보다는 소화가 잘 되는 단백질을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 60대 이후에는 소화 기능이 떨어지는데 두부의 항영양소들이 이미 약해진 소화 기능에 추가적인 부담을 줄 수 있거든요. 임신 중이거나 수유 중인 여성분들도 두부 섭취에 특별히 주의하셔야 해요. 이소플라본이 호르몬에 미치는 영향이 태아날 신생아에게도 전달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런 시기에는 의사와 상담 후에 드시는 게 안전해요. 성장기 아이들에게도 두부를 너무 많이 주시는 건 좋지 않아요. 아이들은 성장을 위해 다양한 영양소가 필요한데 두부의 항영양소들이 중요한 미네랄 흡수를 방해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두부를 완전히 금기시할 필요는 없어요. 올바른 방법으로 적당량을 드신다면 두부도 좋은 식품이 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균형이에요. 한 가지 음식에만 의존하지 말고 다양한 음식을 골고루 드시는 게 가장 건강한 식습관이거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건강 정보는 계속 변하고 발전해요. 오늘 좋다고 했던 음식이 내일은 나쁘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고 무엇보다 자신의 몸 상태를 잘 관찰하시는 게 중요해요. 만약 두부를 드신 후에 소화불량이나 피로감 또는 다른 이상 증상이 나타난다면 즉시 섭취를 중단하시고 의사와 상담 받으시기 바라요. 우리 몸은 정직해서 좋지 않은 음식을 먹으면 반드시 신호를 보내거든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여러분의 건강한 식생활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두부에 대한 진실을 알고 나니 어떠세요? 생각보다 복잡하죠? 하지만 이제 올바른 방법을 아시니까 더 이상 걱정하지 마시고 건강하게 드시면 돼요. 혹시 오늘 내용 중에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본인만의 두부 섭취 경험담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함께 나누는 것만큼 소중한 건 없거든요. 그리고 이런 유익한 건강 정보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꾹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어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되거든요. 다음에는 또 어떤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뵐지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하루를 응원하며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어요. 감사합니다.